저 때문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용서해 주세요. 한우진이 이지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지혁은 주먹을 불끈 쥔 채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지은호가 자신의 간을 떼어 살린 사람, 그 사람의 과거가 할머니를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었습니다. 일어나. 무릎 꿇는다고 할머니가 살아 돌아오는 거 아니야. 용서해야 할지 분노해야 할지 이지혁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엉킨 운명 속에서 예상치 못한 진실들이 터져나온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화려한 날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경찰서 복도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굳은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형사를 기다렸습니다. 며칠 전 할머니를 잃은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이지혁 씨, 들어오세요. 형사의 부름에 이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좁은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형사가 두꺼운 서류 파일을 펼쳐 보였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를 검거했습니다. 이지혁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누굽니까? 형사는 잠시 서류를 확인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에서 귀국한 사업가예요. 이름은 제임스.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미국에서요? 네. 입국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 단순 음주운전이나 과실치사가 아니었습니다. 형사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이지혁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형사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복수가 목적이었습니다. 복수요? 이지혁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한 장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사람 한우진이라는 인물의 미국 시절 사업 파트너였어요. 같이 IT 스타트업을 운영했는데 한우진 씨가 회사 지분을 가지고 한국으로 도주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우진? 이지혁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그 이름은 최근 지은호에게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은호의 쌍둥이 오빠. 간 이식 수술의 당사자. 제임스는 한우진 씨에게 완전히 배신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수년간 복수를 계획했고 한우진 씨가 한국에서 수술을 받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귀국한 겁니다. 이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할머니가요? 한우진이랑 우리 할머니가 무슨 상관입니까? 형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임스가 직접 한우진 씨에게 접근하려 했는데 경호가 철저해서 불가능했대요. 그래서 병원 근처를 맴돌다가 우연히 그 택시를 발견한 거죠. 우연히요? 이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우진 씨 어머니가 이용하던 병원이거든요. 제임스는 그 병원에서 나오는 택시면 한우진 씨 관계자일 거라고 착각한 겁니다. 충동적인 범행이었어요. 이지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죽음이 이렇게 허무한 우연의 연속이었다니.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의 복수심이 자신의 가족을 덮친 것이었습니다. 현재 제임스는 살인 혐의로 구속 상태입니다. 재판 진행 상황은 별도로 알려드릴게요. 형사가 덧붙였지만 이지혁의 귀에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우진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은호가 자신의 간을 떼어 살린 그 사람. 그 사람의 과거가 할머니를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었습니다. 이지혁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지만 그의 마음은 한겨울처럼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지은호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 취조실의 공기는 무겁고 탁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제임스가 수갑을 찬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형사가 녹음기의 버튼을 누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성명과 나이를 말해주세요. 제임스. 43이에요. 사건 당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설명해주세요. 제임스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어딘가 먼 곳을 향했습니다. 원래 고성이를 노렸어요. 형사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고성이요? 그게 누구죠? 한우진의 어머니예요. 그 여자가 아들을 그렇게 키워놨으니까. 아들이 저를 배신한 것도 다 그 여자 탓이에요. 제임스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형사는 펜을 들고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한우진 씨와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5년 전에 같이 회사를 세웠어요.
제가 기술을 제공하고 우진이 투자금을 끌어왔죠. 그런데 회사가 성장하니까 그 자식이 저를 쫓아내버렸어요. 제 지분을 다 빼앗고 한국으로 도망갔죠. 그래서 복수하려고 한국에 온 건가요? 네. 수년간 기다렸어요. 그 자식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죠. 형사는 서류를 넘기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직접 한우진 씨를 공격하지 않았죠? 제임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호가 너무 철저했어요. 병원 주변에 경호원들이 깔려 있더라고요.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택시를 표적으로 삼은 건가요? 병원 근처를 맴돌다가 그 택시를 봤어요. 고성이가 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아니면 한우진 관계자라도. 형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탑승자가 누군지 확인은 했나요? 제임스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니요. 확인 안 했어요. 그냥 충동적으로 밀어붙였어요. 그 순간 이성이 마비됐어요. 그래서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거네요. 형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제임스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그 택시에 탄 분들은 한우진 씨와 아무 관계도 없는 평범한 시민이었어요. 88세 할머니와 그 며느리. 할머니는 현장에서 돌아가셨고 며느리는 중상을 입었어요. 제임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당신 때문에 한 가정이 무너졌어요. 형사는 서류를 닫으며 말했습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됩니다. 변호사 선임하세요. 제임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에 채워진 수갑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복수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일이 전혀 무관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다는 사실이 비로소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카페 사무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지혁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지은호는 책상 앞에서 도면을 검토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배,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이지혁은 대답 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우진이 네 쌍둥이 오빠 맞아? 지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이지혁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두 손을 깍지 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서 다녀왔어. 경찰서요? 왜요? 할머니 사고건으로. 가해자가 검거됐다고 연락이 왔거든. 지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이지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걱정이 어렸습니다. 가해자가 누구래요? 이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착잡함이 가득했습니다. 미국에서 온 사업가야. 한우진의 옛날 사업 파트너래. 뭐요? 지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지혁은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우진한테 배신당했다고 생각하고 복수하러 한국에 왔대. 원래 고성이를 노렸는데 접근이 안 돼서 병원 근처에서 우연히 택시를 표적으로 삼은 거래. 그 택시에 할머니가 타고 계셨던 거예요? 응. 아무 관련도 없는데. 그냥 병원 근처라는 이유만으로. 지은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이지혁을 바라봤습니다. 선배, 그러면 우진이 때문에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지은호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내가 우진이를 살리려고 간을 줬는데 그 우진이 때문에 선배 할머니가 돌아가시다니. 직접 손을 댄 건 아니지. 그 사업 파트너라는 사람이 가해자야. 근데 이지혁이 말을 멈췄습니다.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요? 결국 한우진의 과거가 이런 비극을 불러온 거잖아. 네가 살린 사람의 과거가. 지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살린 사람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선배,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네가 뭐가 미안해. 너는 친구 살리려고 한 거잖아. 그래도요. 이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아직 정리가 안 돼. 누굴 원망해야 할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지은호가 그의 뒤로 다가갔습니다. 선배, 시간이 좀 필요해.
나도, 너도. 이지혁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지은호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병원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한우진이 침대에 기대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술 후 회복 중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고성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다 망설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일어나 있었네. 잠이 안 와서요. 고성희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한우진이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며칠 전에 이 병원 근처에서 교통사고가 있었어. 교통사고요? 고성희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해자가 잡혔는데 네 옛날 사업 파트너래. 제임스. 한우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이름은 오래전에 묻어두려 했던 과거였습니다. 제임스가 왜 한국에? 너한테 복수하려고 왔대. 나를 노렸는데 접근이 안 돼서 병원 근처 택시를 들이받은 거야. 뭐라고요? 한우진이 벌떡 일어나려다 옆구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수술 부위가 아직 아팠습니다. 무리하지 마. 고성희가 그를 다시 눕혔습니다. 한우진의 눈이 크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택시에 누가 타고 있었는데요? 고성희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지은호 선배의 할머니와 어머니래.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뭐요? 한우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은호 선배 할머니가 왜 병원 근처에 있었대? 시어머니랑 같이. 한우진이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저 때문이네요. 저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분이 돌아가신 거네요. 네 잘못 아니야. 제임스가 미친 짓을 한 거지. 제가 제임스한테 그렇게 했으니까요. 제가 그 사람을 배신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고성희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과거 일은 과거 일이야. 네가 직접 손을 댄 것도 아니고. 그래도요. 은호가 저 살리려고 간까지 줬는데 저 때문에 은호 선배 할머니가 돌아가시다니. 한우진은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이런 비극을 불러왔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고성희는 아들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이 사건이 어디까지 번질지, 한우진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진정해. 네가 이러면 몸에 안 좋아. 어떻게 진정해요? 사람이 죽었는데. 한우진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병실에는 그의 흐느낌만이 가득했습니다. 고성희의 서재는 어둑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만이 방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고성희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정장 차림의 변호사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상황 정리해 드릴게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가해자 제임스는 현재 살인 혐의로 구속 상태예요. 피해자 측에서 강력 처벌을 원하고 있고요. 고성희가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이 사건이 커지면 어떻게 돼? 한우진 씨 이름이 계속 거론될 수밖에 없어요. 가해자의 범행 동기가 한우진 씨에 대한 복수니까요. 고성희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러면 한우진이 세상에 알려지는 거네. 네. 언론에서 파헤치기 시작하면 한우진 씨의 신원이 공개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변호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고성희가 그의 말을 이었습니다. 박진석이 알게 되겠지.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고성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긴장이 어렸습니다. 그건 안 돼. 절대 안 돼. 그래서 부르신 거 아니에요? 고성희가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사건을 축소시켜야 해. 가해자랑 합의할 수 있어? 변호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피해자 측이 합의할 생각이 없어 보여요.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요. 돈으로 안 돼? 시도는 해볼 수 있지만 솔직히 쉽지 않을 거예요. 고성희가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다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언론은? 지금은 보도가 안 됐어요.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되고 있거든요. 그 상태로 유지시켜.
어떻게든.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론사 쪽에 손을 써볼게요.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면 통제가 어려워져요. 재판 전에 끝내야지. 가해자한테 접촉해서 한우진 이름 빼고 진술하게 해. 동기를 다르게 말하게 만들어. 그건 위증교사가 될 수 있어요. 고성희가 변호사를 노려봤습니다. 내가 시키면 하는 거야. 그래서 당신한테 돈을 주는 거잖아.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최대한 해볼게요. 최대한이 아니라 무조건이야. 한우진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면 다 끝나. 알아? 네, 알겠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그가 돌아봤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뭔데? 피해자 가족 중에 이지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가래요. 이 사람이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어요. 고성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지혁? 네. 돌아가신 분의 손자예요. 고성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이름은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알아서 처리해. 변호사가 고개를 숙이고 서재를 나갔습니다. 고성희는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비밀은 지켜야 했습니다. 이지혁의 사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한우진이 창백한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이었지만 그는 퇴원하자마자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이지혁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한우진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앉아. 이지혁이 짧게 말했습니다. 한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앉을 자격이 없어요.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일어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우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때문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저 때문에. 너 때문이 아니야. 그 미친놈이 한 짓이지. 제가 제임스한테 그러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어요. 제 과거가 이런 비극을 만든 거예요. 이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한우진 앞에 서서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일어나라고. 용서해주세요. 제발. 용서고 뭐고 일단 일어나. 한우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은호가 절 살리려고 간까지 줬어요. 그런데 그 은호 선배의 할머니가 저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지혁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분노해야 할지 용서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켰습니다. 한참 후 이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 미국에서 그 사람한테 뭘 한 거야? 한우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같이 회사를 세웠어요. 근데 저보다 먼저 빠져나가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손을 썼어요. 그래서 그 사람 목까지 다 가져왔다. 네. 저도 살아야 했으니까. 그때는 어머니 말대로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지혁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선택이 내 할머니 목숨을 앗아갔어.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죄하러 온 거예요. 무릎 꿇는다고 할머니가 살아 돌아오는 거 아니야. 한우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지혁의 말이 맞았습니다. 근데 이지혁이 돌아섰습니다. 너를 원망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어. 가해자는 따로 있고. 그래도 제가. 일어나. 그리고 가. 한우진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살아.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사죄야. 알겠어요. 한우진이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이지혁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용서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원망해도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았을 뿐이었습니다. 한강공원의 저녁바람이 두 사람의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이지혁과 지은호가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강물이 노을빛을 받아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걷던 이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우진 살린 거 후회해? 지은호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이지혁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안 해요. 왜? 우진이는 제 친구예요.
오래된 친구고 쌍둥이 오빠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죽는 걸 그냥 볼 수는 없었어요. 이지혁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은호가 그의 옆을 따라 걸었습니다. 근데 선배 가족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건 너무 괴로워요. 정말 미안해요. 네가 미안할 건 없어. 그래도요. 제가 살린 사람 때문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이지혁이 걸음을 멈추고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너는 친구 살리려고 한 거야. 그게 잘못이야? 잘못은 아니지만 결과가 이렇게 됐다고 네 선택이 틀린 건 아니야. 지은호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선배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더 미안해요. 울지 마. 너까지 울면 나 진짜 힘들어. 지은호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좋은 분이었어. 이지혁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시니어 모델로 데뷔하셨거든. 88세. 엄마한테 처음으로 옷도 사주시고 택시 타고 집에 가시다가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지은호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배. 원망하고 싶은데 원망할 데가 없어. 가해자는 잡혔고 한우진은 직접 손댄 게 아니고 결국 운명인 건가 싶기도 하고 선배가 괴로운 거 알아요. 다 알아요. 이지혁이 지은호의 손을 가만히 쥐었습니다. 나 지금 너한테 화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도 했어. 네가 한우진 안 살렸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테니까. 그랬으면 더 이해해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 너한테 화를 낼 수가 없어. 지은호가 이지혁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두 사람은 말없이 강가에 섰습니다. 노을이 저물고 있었습니다. 강물 위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지혁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근데 네 잘못 아니야. 그건 확실해. 지은호는 대답 대신 이지혁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이지혁은 그녀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박성재의 사무실은 넓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박성재가 소파에 앉아 이지혁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조사 다 끝났어. 박성재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지혁이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뭐가 나왔는데? 한우진, 우리 계모 고성희의 친아들이야. 이지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박성재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고성희가 우리 아버지랑 재혼하기 전에 낳은 아들이래. 전 남편 사이에서. 이지혁은 서류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거기에는 한우진의 신원정보와 가족관계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성희가 그렇게 한우진 병원비 대고 그랬던 거야? 응. 친아들이니까. 이지혁이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해? 박성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한 가지 더 있어. 뭔데? 지은호가 한우진의 쌍둥이잖아. 응. 그러면 지은호의 친모도 고성희라는 거야. 이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박성재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잠깐. 그게 무슨 말이야? 한우진이랑 지은호가 쌍둥이면 둘의 엄마는 같은 사람이지. 그리고 한우진의 엄마가 고성희야. 그러니까 지은호의 친모가 고성희라고? 응. 이지혁은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잠깐 정리하자. 고성희가 지은호를 버리고 한우진만 데려갔다는 거야? 그런 것 같아. 자세한 건 더 알아봐야 하지만. 그래서 지은호가 보육원에서 자란 거고. 응. 이지혁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치겠네. 이게 다 연결돼 있었어? 모든 게 연결돼 있더라고. 고성희가 지은호 찾은 것도 우연이 아니야. 한우진 간 이식 때문에 찾은 거야. 뭐? 지은호가 간 이식 적합 판정 나왔잖아. 고성희가 처음부터 그걸 노린 거래. 이지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여자가 딸을 이용한 거야? 그런 셈이지. 지은호는 이거 알아? 알지. 고성희가 친모라는 거. 왜 나한테 말 안 했지? 박성재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건 은호 후배한테 물어봐. 이지혁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고성희가 지은호 버리고 한우진만 키우고
나중에 간 필요하니까 찾아내서 이용하고. 그 와중에 한우진 때문에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복잡하지. 복잡한 정도가 아니야. 이지혁이 돌아섰습니다. 고성이 그 여자. 가만 안 둬. 카페 사무실에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이지혁이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지은호가 책상 앞에서 작업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배, 웬일이에요? 이지혁은 대답 없이 지은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네 친모가 고성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 지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왜 말 안 했어? 지은호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 복잡하니까요. 선배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고. 저도 정리가 안 됐고. 이지혁이 테이블을 손으로 두드렸습니다. 고성이가 너버린 거 맞아? 네. 그리고 나중에 한우진간 이식 때문에 찾아온 거고. 지은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네. 그래서 너간 줬어? 친구니까요. 우진이는 제 친구예요. 엄마 때문에 준 게 아니에요. 이지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한테 왜 숨겼어? 선배 가족이 피해를 봤잖아요. 제 친모 때문에. 어떻게 말해요? 그러니까 더 말했어야지. 지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이지혁은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고성이가 널 이용한 거잖아. 알아요. 근데 너 아직도 그 여자 만나? 아니요. 간 이식 후로는 안 만나요. 이지혁이 돌아섰습니다. 우리 할머니 돌아가신 것도 결국 고성이랑 연결돼 있어. 그 여자 아들 때문에 복수하려던 놈이 할머니를 친 거야. 알아요. 저도 다 알아요. 근데 왜 나한테 말 안 했냐고. 지은호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무서웠어요. 뭐가? 선배가 저 미워할까봐. 제 친모가 그런 사람이니까 저도 같이 미워할까봐. 이지혁은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울고 있었습니다. 바보야. 네가 왜 미움을 받아? 제 피가 그 여자 피잖아요. 그게 네 잘못이야? 지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요. 이지혁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한테 숨기지 마. 앞으로는. 네. 힘든 거 있으면 말하고. 알겠어요. 이지혁은 다시 창가로 돌아섰습니다. 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박진석 저택의 응접실은 넓고 화려했습니다. 박성재가 소파에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 고성이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다 알아요. 박성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고성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뭘 안다는 거야? 한우진이 친아들이라는 거. 지은호가 버린 딸이라는 거. 나요. 고성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태연하게 다리를 꼬았습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야? 아버지한테 말할 거예요. 고성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해.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데? 어머니가 아버지를 속여온 거잖아요. 26년 동안. 속인 게 아니야. 말 안 한 것뿐이지. 그게 그거예요. 고성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성재야, 네가 아버지한테 말한다고 치자. 그러면 뭐가 달라져? 어머니가 쫓겨나겠죠. 그래서? 그게 끝이에요. 고성희가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난 쫓겨나도 갈 데가 있어. 근데 네 아버지는 26년 함께한 아내가 자기를 속였다는 걸 알면 얼마나 충격받겠어. 그건 어머니가 걱정할 일 아니에요. 네가 아버지한테 상처 주고 싶어? 박성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성희가 다가와 그의 앞에 섰습니다. 똑똑한 척하지 마. 네가 뭘 안다고 어머니한테 대들어. 경고하러 온 거예요. 경고. 이지혁 가족한테 더 이상 피해주지 마세요. 할머니 돌아가신 것도 결국 어머니 아들 때문이잖아요. 고성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건 제임스가 미친 짓을 한 거야. 우진이 잘못 아니고 나도 관련 없어. 관련 없다고요? 어머니가 한우진 숨기려고 온갖 짓을 다 했잖아요. 사건 축소하려고 합의 시도하고 언론 막으려고 손쓰고.
그건 우진이 지키려고 한 거야. 그러다가 무고한 사람이 죽었어요. 박성재가 소리쳤습니다. 고성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뭘 어쩌라고? 가만 안 둘 거예요. 어머니가 더 이상 이상한 짓 하면 위협하는 거야? 경고해요. 고성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성재야, 이 어미 무서운 거 몰라? 네가 날 건드리면 너도 무사하지 못해. 해보세요. 박성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기억해요. 제가 가만히 있는 건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한테 상처 주기 싫어서. 어머니 때문이 아니에요. 박성재는 응접실을 나갔습니다. 고성이는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지혁 집 마루에 저녁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상철이 턱에 손을 괴고 앉아 있었고 이지혁이 맞은편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야? 이상철이 물었습니다. 이지혁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신 사고,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었어요. 그건 알아. 가해자 잡혔다며. 그 가해자가 복수하려고 한국에 온 거래요. 한우진이라는 사람한테. 이상철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한우진? 그게 누군데? 지은호 쌍둥이 오빠예요. 뭐? 이상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은호 오빠 때문에 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직접 손을 댄 건 아니에요. 그 사람 옛날 사업 파트너가 복수하려다가 잘못 친 거예요. 잘못 치다니 그게 말이 되냐? 이상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우진이라는 놈은 병원에서 회복 중이에요. 지은호가 간 줘서 살았거든요. 지은호가 간을 줬다고? 네. 이상철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지은호가 살린 놈 때문에 네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말이야, 방구야. 당장 가서. 이지혁이 아버지를 막았습니다. 아버지, 진정해요. 진정이 돼.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직접적인 가해자는 따로 있어요. 그 사람은 이미 잡혔고요. 그래도 한우진은 직접 손댄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자기 때문이라고 사죄하러 왔었어요. 이상철은 한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이지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진실을 아는 것뿐이에요. 가해자는 법대로 처벌받을 거고. 그거로 돼. 어머니가 살아 돌아와? 안 돌아오죠. 근데 우리가 뭘 더 할 수 있어요? 이상철이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네 할머니는 88세의 시니어 모델 하신다고 좋아하셨어. 처음으로 번 돈 나한테 주신다고. 근데 그날 택시 타고 집에 오시다가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지혁이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저도 알아요. 왜 하필 네 할머니야? 왜? 이상철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지혁은 묵묵히 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해도 돼요. 울어도 되고요. 근데 이상한 짓은 하지 마세요. 이상한 짓이라니. 그 한우진이라는 사람 찾아가거나 그러지 마세요. 득될 거 없어요. 이상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먹을 떨며 참을 뿐이었습니다. 마루 위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던 저녁바람이었습니다. 병원 로비는 한산했습니다. 한우진이 벤치에 앉아 있었고 지은호가 그 옆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은호야. 한우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응. 미안해. 지은호가 한우진을 바라봤습니다. 왜? 네가 좋아하는 사람 가족이 나 때문에 피해를 봤잖아.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잘못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제임스한테 그렇게 안 했으면 이런 일 없었어. 그건 과거 일이잖아. 그리고 직접 손댄 건 제임스야. 한우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나 때문이야. 내 과거가 이런 비극을 만든 거야. 지은호가 한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만해. 네가 계속 자책하면 나도 괴로워. 넌 왜 괴로워? 내가 널 살렸잖아. 내가 살린 사람 때문에 선배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게 나도 괴로워. 한우진이 고개를 들어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후회해? 나 살린 거? 아니. 후회 안 해. 왜? 넌 내 친구니까.
오래된 친구고 쌍둥이 오빠이기도 하고. 네가 죽는 걸 그냥 볼 수는 없었어. 한우진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 고마워하지 마. 당연한 거야.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운명이 그들을 엮고 있었습니다. 이지혁 선배는 뭐래? 한우진이 물었습니다. 원망은 안 한대. 근데 복잡하다고. 내가 사죄하러 갔었어. 알아. 선배한테 들었어. 용서받지 못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 근데 일어나라고 하더라.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배 그런 사람이야. 겉으로는 까칠해도 속은 따뜻해. 넌 그 사람 좋아해? 지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좋아하는구나. 그런 거 아니야. 티다나. 지은호가 한우진을 밀쳤습니다. 낙처. 한우진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그의 웃음이었습니다. 은호야. 왜? 앞으로 잘 살자. 우리. 당연하지. 내가 간까지 떼어줬는데 오래 살아야지. 그러게.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로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카페 옥상에 저녁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지혁과 지은호가 나란히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이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은호야. 네. 너를 원망하지 않아. 지은호가 고개를 돌려 이지혁을 바라봤습니다. 선배. 한우진도. 원망하지 않아. 정말요? 처음에는 복잡했어. 누굴 미워해야 할지, 어디에 분노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이지혁은 하늘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건 운명인 것 같아. 운명이요? 그래. 아무도 예상 못한, 누구도 원하지 않은 일들이 겹쳐서 이렇게 된 거야. 너도 한우진도 나도 원한 게 아니잖아. 지은호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선배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더 미안해요. 울지 마. 안 울어요. 하지만 눈물은 이미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신 건 너무 슬픈 일이야.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이지혁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근데 그거랑 너를 미워하는 건 별개야. 너는 친구 살리려고 한 거고 그게 잘못은 아니니까. 선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고성에 그 여자 문제도 있고 복잡한 일이 많아. 이지혁이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하나는 확실해. 뭔데요? 너랑 함께 헤쳐나가고 싶어. 지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선배. 힘들면 같이 힘들고 괴로우면 같이 괴롭고. 그렇게 하고 싶어. 지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이지혁이 그녀의 어깨를 끌어안았습니다. 지은호는 그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많이 울어. 참지 마. 선배도 힘들잖아요.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같이 우는 거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노을이 저물고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선배. 응. 고마워요. 미워하지 않아줘서. 당연한 거야. 당연하지 않아요. 선배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너 잘못 아니니까. 이지혁이 지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앞으로 잘하자. 우리. 네. 두 사람은 말없이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카페 옥상 위로 별빛이 쏟아졌습니다.